2번 공익신고자 병은 갑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복지급여를 부정수급하고 있다고 관할 을행정청에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갑은 을에게 부정수급 신고를 한 자와 그 내용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다. 이후 갑은 을의 비공개 결정 통지를 받았고 2022년 8월 26일에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2022년 9월 16일에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을의 결정은 문제가 없다는 안내를 받았다. 2022년 10월 26일에 그리고 갑은 을의 비공개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게 되었다. 2022년 12월 27일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모두 고르면 일단 갑은 부정수급자, 을은 행정청이고 병이 공익신고자죠. 자, 선지 봅시다. 기억,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 주체에게 열람 청구권이 보장되어 있더라도 갑은 이에 근거하여 을에게 신고자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구하여 그 정보를 받을 수 없다. 맞죠? 정보 주체에게 열람 청구권이 보장되어 있는 것은 자신의 정보죠. 타인의 정보는 정보 공개를 요구하여 그 정보를 받을 수 없죠. 요거는 맞는 선지. 다음, 니은 갑의 행정심판 청구는 행정심판 제기기간 내에 이루어졌으므로 적법하다. 요거는 모르겠죠.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한 게 이의신청이 맞냐 아니냐 이거에 따라 달라지죠. 만약에 이의신청이 맞다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을의 결정은 문제가 없다는 안내를 받았다. 이때가 2022년 10월 26일이니까 행정심판을 제기한 2022년 12월 27일까지 2달밖에 안 지났죠. 그러니까 약 60일 정도 지났으니까 행정심판 제기기간 내에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죠. 그럼 니은이 맞는 선지가 되고, 만약에 이의신청이 아니라면 비공개 결정 통지를 받은 2022년 8월 26일부터 행정심판 제기 기간을 계산해야죠. 그러면 8월부터 12월까지니까 4달이 지났죠. 그러면 약 120일이 경과한 거니까 행정심판 제기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게 아니죠. 행정심판은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안에 청구를 해야 되죠. 120일이 지났으니까 적법하지 않은 거다. 그러면 이 국민권익위원회 구축 민원이 이의신청이 맞냐 틀리냐에 따라서 니은 선지는 달라진다. 일단 저는 문제 풀 때 물음표 치고 X 표시했어요. 왜? 고충 민원은 이의신청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이의신청이라는 거는 나한테 처분을 한 행정청에 제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 다음 디귿 갑의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고충 민원 제기는 이의신청에 해당하므로, 자 이걸 모르죠. 고충 민원에 대한 답변을 받은 날이 행정심판 제기기간의 기산점이 된다. 자 이것도 모른다. 하지만 디귿이 맞으면 니은도 맞고 디귿이 틀리면 니은도 틀리죠. 만약에 고충민원 제기가 이의신청에 해당하면 행정심판이 제기기간 내에 이루어진 거고, 이의신청에 해당하지 않으면 행정심판 제기기간 내에 이루어진 게 아닌 게 되니까 일단 그렇다. 이럴 땐 물음표 치고 빠르게 넘어가는 겁니다. 다음 리을 학술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 병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복지급여 지급 기준에 대해 정보 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인정된다. 이거는 맞죠. 이거는 나왔던 선지죠. 그러면 확실한 게 기억이랑 리을이죠. 기억, 리을은 확실히 맞다. 그러면 1번, 3번은 아니고 2번, 4번 중에 답이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니은이랑 디귿은 함께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나 기억, 리을 이 둘 중에 답이 있겠죠. 그래서 4번을 제끼고 2번을 답으로 했어야 되죠. 자, 이 2번 문제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 여러 가지 개념들이 머릿속에 잘 들어가 있어야 문제를 빠르게 해석하고 풀 수 있거든요. 자, 봅시다. 일단 디귿 보면 갑의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고충민원 제기는 이의신청에 해당하므로 틀렸어요. 이의신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충민원에 대한 답변을 받은 날이 행정심판 제기기간의 계산점이 되지 않는 거죠. 이것도 왜 그런 거예요? 처분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결과를 통지받고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죠. 이런 게 머릿속에 다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니은 보면 갑의 행정심판 청구는 행정심판 제기기간 내에 이루어졌으므로 적법하다. 틀렸죠? 고충민원을 제기한 게 이의신청이 아니니까 행정심판의 제기기간 기산점은
비공개 결정 통지를 받은 때죠? 2022년 8월 26일이다. 행정심판은 언제 제기했어요? 2022년 12월 27일이다. 4개월이 지났으니까 90일이 도과했죠? 그러면 행정심판 제기 기간을 어긴 거죠. 자, 해설해서 좀 더 봅시다. 자, 해설하겠습니다. 옳은 것만 모두 고르면 기억, 자신의 개인정보는 열람 청구권이 있지만 타인의 개인정보는 열람 청구권 없죠. 이거는 상식적인 얘기고, 니은 디귿 한꺼번에 보면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 민원을 제기한 거는 이의신청이 아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에서 뭐라 그랬냐면 정보 비공개 처분의 시정을 구함이 분명하므로 고충 민원 신청서가 접수된 때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해버렸어요. 이건 당연히 예외적인 경우죠. 그러면 갑은 고충 민원의 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안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문제에서 물어보진 않았지만 시험에 이 부분이 나왔으니까 알아둬야겠죠. 자, 그러면 비공개 결정 통지는 2022년 8월 26일에 있었고 행정심판 제기는 2022년 12월 27일에 있었죠. 그러면 4개월이 경과했고 약 120일이 지난 거죠. 그러면 행정심판 청구기간 90일이 도과했죠. 행정심판의 청구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안에 제기해야죠.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 민원을 제기한 게 이의신청이 아니기 때문에 비공개 결정 통지가 행정심판 제기 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내용도 알고 있었어야 문제를 풀 수 있죠.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당하게 되면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7일 안에 결과 통지를 받으면 결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머리에 들어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어려운 문제죠. 앞으로 행정법에서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선지 한번 볼까요? 먼저 기억,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 주체에게 열람 청구권이 보장되어 있더라도 갑은 이에 근거하여 을에게 신고자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구하여 그 정보를 받을 수 없다. 맞다. 타인에 대한 정보는 받을 수 없죠. 다음, 니은, 갑의 행정심판 청구는 행정심판 제기기간 내에 이루어졌으므로 적법하다. 틀렸죠. 다음, 디귿, 갑의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고충민원 제기는 이의신청에 해당하므로 틀렸다. 고충민원에 대한 답변을 받은 날이 행정심판 제기기간의 기산점이 된다. 이것도 틀렸죠. 이의신청이 아니니까 기산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의신청이 아니니까 행정심판 제기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거고 다 연결되는 겁니다. 한 번만 다시 보면 비공개 결정 통지를 받은 게 8월 26일, 고충민원을 제기한 게 9월 16일, 결과를 받은 게 10월 26일, 그리고 행정심판을 제기한 게 12월 27일. 만약에 고충민원을 제기한 게 이의신청이 맞으면 결과 통지를 받은 10월 26일이 행정심판 제기기간의 기산점이 되고 2달밖에 안 지났으니까 적법하게 행정심판을 제기한 게 되는데 이 고충민원 제기는 이의신청이 아니죠. 그러니까 비공개 결정 통지를 받은, 그러니까 처분을 받은 8월 26일이 기산점이 되고 4개월이 흘렀으니까 행정심판 제기기간 내에 제기한 게 아닌 게 되는 거죠. 자, 이 정도면 충분히 이해가 됐을 것 같아요. 다음, 리을, 요거로 쉽게 줬죠. 학술 연구를 위해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은 복지급여 지급 기준에 대해 정보 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인정된다. 맞다. 외국인 정보 공개 청구가 가능한 경우 학술 연구를 위해서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 국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외국인, 국내에 사무소를 둔 법인, 이런 외국인은 정보 공개 청구할 수 있다. 다음 문제.